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브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장비를 어떤 걸 쓸지 모르겠다.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 하셔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티어별 영상 촬영 장비 추천! 따단! 첫 번째, 티어 1 바로 폰입니다. 누구나 폰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시잖아요, 맞죠? 이 폰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장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S10이나 아이폰 X 시리즈 이후 버전들을 보면 다 4K 촬영도 되고요, 영상도 되게 괜찮게 찍혀요. 거기다가 손떨림 방지도 달려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영상들을 찍어내 줍니다. 사실 저도 제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꽤 많은 수가 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저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촬영 현장들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폰으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폰이 정말 좋은 게 일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폰이라는 거, 그 다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잡이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정말 간편하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이거 켜고 보고 세팅하고 맞추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폰은 그냥 들고 다니다가 켜고 딴 끝이죠.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폰이 정말 촬영하기에 정말 편하고요. 라이브를 할 때 특별한 장비가 없이 그냥 폰만 있으면 라이브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편하죠. 세팅하는데 돈도 절약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마이크가 여기밖에 없어요. 자그마하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녹음은 사실 녹음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녹음기, 핸디 레코더인데요. 이 핸디 레코더로 소리를 따로 따고 그리고 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지 조금 귀찮다는 거, 그런 싱크 맞출 때 조금 귀찮은 것만 빼면 굉장히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카메라에 비하면 센서가 매우 작겠죠. 조그만해요. 그렇다 보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특히나 어두운 데선 정말 노이즈가 심하고요. 그리고 화질의 차이와 그 다음에 심도 표현의 차이, 심도는 결국엔 센서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조리개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거든요. DSLR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카메라에 흔들림 보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짐벌보다는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찍은 걸 하신다면 핸드폰 짐벌을 사셔서 들고 다니며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폰으로 찍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화이트 밸런스가 미쳐 날뛰어요. 그래서 화면이 파래졌다가 노래졌다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 그러한 화이트 밸런스도 문제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폰으로 찍을 때 코덱이 MOV로 되는데 조금 프리미어 잘 안 붙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으신다면 디지털 현상이라 해서 한번 영상을 랜덤으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프리미어에 올려서 편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티어 1 폰의 장점, 첫 번째 투자금 0원, 두 번째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 세 번째 라이브에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 이런 것들이 폰의 장점이고요. 단점도 있겠죠. 좁쌀 만한 센서, 높은 노이즈, 그 다음에 그러한 화이트 밸런스도 문제고요. 세 번째로 배터리의 압박, 외장 배터리를 하나 쓰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티어 1을 정리해 드리고요. 티어 2 무엇이냐, 바로 오스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에는 이 오스모로 찍은 영상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초부터는 오스모로 계속 찍고 있거든요. 폰으로 찍으니까 조금 아쉬워요. 자, 오스모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거 참 괜찮아요. 투자금 제품만 산다 했을 때 한 50만원 정도? 5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 투자하시면 본체를 사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오스모 포켓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작고 그리고 굉장히 흔들림 잘 잡아주고요. 저도 솔직히 오스모 포켓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DSLR에 비해서 비교적 싼 가격, 짐벌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손으로 들고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은 거,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스모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오스모 안에 보면 여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펜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내장 마이크를 쓰게 되면 이 펜의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보시면 마이크는 따로 쓰고 있죠.
여기 보면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안 쓰는 핀 마이크를 꼽아놨는데 이렇게 썼다면 생각보다 괜찮게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즈모 4K의 단점인데요. 여기 보면 화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폰을 여기에 꼽아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폰과 페어링을 해야 되고 또 이걸 펼치고 불 켜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좀 번거로워요. 그런데 오스모 포켓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단은 모니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달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오스모에게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폰보다는 그래도 1인치 센서를 써서 센서가 큰 편이지만 그래도 DSLR에 비하면 노이즈가 심하다는 거. 특히나 좀 어두운 데나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노이즈가 아주 자글자글한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은 찍자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스모의 장점, DSLR에 비해서 싼 가격에 짐벌과 카메라를 동시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아무래도 DSLR보다는 중비 및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거. 세 번째, 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화질과 조금 더 괜찮은 노이즈 리덕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단점은 은근히 비싸다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값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오스모 4K 같은 경우에는 매번 켤 때마다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귀찮다는 점, 그리고 막 들고 다니기 좀 힘들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폰에다가 짐벌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 정말 괜찮아요.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 영상도 폰으로 찍은 겁니다. 폰에다가 짐벌을 올려서 찍은 거예요. 근데 되게 괜찮죠. 단지 약점이 AF를 잡는 과정에서 약간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돌릴 때 AF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폰으로 찍을 때 단점으로 꼽힙니다. 오스모는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요. 세 번째, 티어 3! 따단! 무엇이냐? 바로 DSLR입니다. 따단! 이 DSLR 장점은 뭐니 해도 화질이죠. 35mm 센서를 통해서 정말 뛰어난 화질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줘요. 뭐 노이즈나 뭐 어떤 비트레이트 같은 거는 일단 후차 문제로 놔두고요. 일단은 이 옆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 매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렌즈 자체도 정말 좋은 렌즈를 쓰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진 또는 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아무래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비싼 감이 없잖아 있죠.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뭐 좀 렌즈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좀 추가하고 메모리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그 메모리도 그 영상을 찍는 그 비트레이트에 맞는 메모리를 써야 되고요. 메모리 하나에 몇십만원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 쓴다 생각하고 장비를 구성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막 300, 400 넘어갈 때가 흔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DSLR의 특성상 캠코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열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캠코더는 장점이 뭐냐면 센서가 있으면 그 뒤에 히트싱크가 있어서 이 센서에서 발생하는 열들을 다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DSLR은 센서는 정말 큰데 그 히트싱크 설계가 그렇게 캠코더에 비해서는 제대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촬영 시간 제한이 걸려 있고 또 그만큼 열이 너무 받아버리게 되면 촬영본에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폰이나 아니면 오스모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 DSLR부터는 물론 혼자 찍을 수 있지만 저도 지금 혼자 찍고 있지만 꽤나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SLR부터는 찍히는 사람이 있고 모델이 따로 있고 유튜버를 하는 그런 얼굴 마담을 역할을 하는 모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촬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혼자서 세팅하기 많이 힘들거든요. 무게도 많이 무겁고 그리고 장비를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거기에 짐벌까지 추가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이때부터는 조금 버거워진다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혼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한 이쯤이라 할까요? 여기까지는 혼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혼자서 운영하기 조금 힘들다는 거.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DSLR은 장점은 매우 좋은 화질, 그리고 높은 피사계 심도를 통하여서 매우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기 쉽다는 거. 단점은 일단은 가격, 그리고 가격, 그리고 가격, 그렇고 그 다음에 발열, 그 다음에 부수기제에 돈이 꽤 많이 나가요. 일단 짐볼도 사야 되고 마이크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대도 괜찮은 거 사야 되거든요. 볼 삼각대도 뭐 쓸 수는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도 좀 괜찮은 거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꽤 부수기제가 꽤 많이 나갑니다. 무게만큼 부수기제에 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수기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덩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 것도 혼자서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하실 때는 혼자 하신다 하면 전 여기까지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까지요. 폰으로 찍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스모로 사용해서 하시면 추천드리고, 여기까지 DSLR 쓰시더라도 풀프레임 카메라는 솔직히 좀 돈도 많이 들어요. 일단은 바디만 신품가 180에서 2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만 풀프레임이니까 그만큼 비싸고요. 35mm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비싸고요. 반대로 크롭바디, DSLR 중에서 크롭바디가 있어요. 크롭바디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티어 4가 있습니다. 티어 4가 뭐냐면 지금 저기 찍고 있는 제 카메라 FS5인데 찍어보시면 알아요. 왜 캠코더를 써라 하는지 정말 편하거든요. 이 카메라는 신품가가 600 얼마고요? 그쯤 합니다. 비싸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입금된 촬영만 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DSLR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 세팅 들어가면 메뉴 들어가서 세팅 들어가거나, 아니면 FM 키를 눌러서 세팅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단축키를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캠코더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버튼 쭉 세팅 완료. 이 같은 경우에는 음량 세팅에 들어가려면 메뉴 들어가서 음량 들어가서 음량에서 다 세팅해서 OK 눌러야 되는데, 저거는 바로 옆에 있어요. 또록또록또록 세팅 끝. 그 다음에 SNQ 캠코더는 버튼 한번 누르면 끝. 이거는 메뉴 들어가서 세팅 들어가서 누르고 해서 세팅해야 되고. 그렇죠.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저 써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유튜브가 너무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구독자 아직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재밌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1000명 찍어서 빨리 구독자 늘려서 빨리 수익성 검증 받고 광고 빨리 넣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음을 놨어요. 마음을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실적과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가 즐겁게 하자, 내가 즐겁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사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신 차려서 또 많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아낌없는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